오늘은 지오플릭 정다면체 입체 세트예요. 그래서 입체 세트여서 먼저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플라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은 우리 현재 플라토 교재에 나오죠. 플라토 교재 뒤편에 나오잖아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플라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한번 정다면체를 만들고 나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이들하고 한번 재미나게 읽어보시고 정다면체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미리 조금 만들어 놨는데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요렇게 생긴 거? 좀 많이 만들면서 확인해 보는 과정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하고 중학교 과정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학년 2학기만 해도 사실 아예 단원 자체를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아예 다면체에 대해서 단원을 아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딱 그렇게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와요. 그 뒤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기하학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또 나오냐. 고등학교에 가서 기하, 여기를 배울 때 정사형이라는 걸 배워요. 벡터를 배울 때. 그럴 때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놓치고 갈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자료 다시 한 번 더 링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EBS에서 그 정다면체 오형제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고 즐겁고 왜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링크 걸어 놓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체도형 오형제 정다면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면 이렇게 플라톤이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때의 고대 수학이 시작했을 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플라톤이 불과 물과 공기와 흙과 우주를 가지고 5개 오형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원의 정리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위에 올려준 입체도형 3개의 오형제의 정다면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지오플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불, 흙, 물, 공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얘기와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서 케플러가 행성 사이의 거리를 수학자의 50인의 특강. 요거가 원래 요 책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웃북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데서 나온 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플라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다면체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일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일러가 나오는데요.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오일러가 되게 굉장히 많은 수학 부분의 영역에서 오일러 업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하게 뭐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수학자인 오일러는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70세에 잃어버리죠. 근데 70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업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면체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데카르트가 어떤 수학자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데카르트가 함수를 만들었고 좌표를 만든 아주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일화는 또 박복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수를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데카르트가 이미 정다면체 요소 사이의 관계식을 발견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일러가 정다면체 꼭지점에서 모서리 수를 빼고 면의 수를 더하면 2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거는 평면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입체를 벗어나서 그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 뭐 다른 형태는 없을까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편지를 주고 받았겠죠, 이때. 이렇게 해서 정다면체 말고에도 이런 것이 성립할 거야 라고 이제 또 막 고민을 하죠. 안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걸 점으로 나타내어서 지금의 지하철 이런 면이 없이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선형도형에서도 항상 1이 나온다. 그리고 평면에서도 2가 아닌 1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카르트가 이거에 대해서 관계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건 데카르트 정리라고 하지 않고 오일러의 정리라고 해서 더 많이 발표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 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 데카르트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오일러가 더 정립을 더 잘했고 더 뭐 했다고요? 정리를 깊이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깊이 있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시기인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7대 불가사의의 수학자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게 결국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필요할까? 과연 진짜로 이거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야구 고척 돔 있죠. 돔. 그 진지아맘 숑숑? 지금 우주 사진이 있어요. 저렇게 있는 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돔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건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축구공도 정 20면체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 20면체에서 출발해서 깎아서 만들어서 부풀린 12, 20면체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보시면 탄소, 화합, 플로렌이라고 해서 결국 이런 형태의 탄소 재질이 있는 어떤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주 아이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소금 결정체. 소금 결정체가 입체 도형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이랑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소금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결정체 같은 거 한번 현미경 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수학자를 조금 살펴보고 고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수학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제로 이렇게 몸속 끝까지 우리의 그런 부분까지도 차지하고 있어. 네,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수학을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몇 시인지 모르면 집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 공부방에 왔는데 몇 시인지 모르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꼭 수학을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보면 시계를 모르거나 시간을 알 수가 없으면 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시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뭐 해가 뜰 때까지.
뭐 이렇게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몇 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상도 말로 오지게 공부한다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수학자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습니다. 관련된 책은 뭐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받으신 것 중에서 요 가이드북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가이드북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로 가시면 오늘 할 정답면체 이런 부분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냐 이런 건 이제 여기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정사면체부터 이 5개의 정답면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플라톤 입체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톤의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고서 형태로 아이들이랑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고서. 이 보고서가 선생님이나 엄마들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이걸로 직접 점선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려보고 꼭지점도 그려보고 선도 모서리도 그려보고 면도 색칠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정답면체를 보니까 몇 가지밖에 없다? 5가지밖에 없다. 왜 5가지밖에 없을까? 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답면체 만들 건데 제일 많이 필요한 조각이 몇 개, 어떤 걸까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중에 어떤 거가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맞습니다. 삼각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뭐 오각형이 있지만 우리가 정답면체를 만드는데 육각형을 쓰지 않는다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삼각형으로만 만드는 걸 델타 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델타 다각형도 살펴봤으면 이제는 정말로 정답면체 오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서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각형 종류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정사면체에서 4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팔면체에서 8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신면체에서 정삼각형이 20개 필요해요. 그러면 8개, 4개니까 12개에 20개니까 32개의 정삼각형이 필요하고요. 정육면체를 만들 거니까 정사각형 6개가 필요하고요. 정 12면체는 오각형 1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삼각형 4개만 먼저 한번 가져와 보시면요. 이 4개를 어떻게 만들면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자, 수학자는 사실 요즘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살펴볼 건 되게 많습니다. 요렇게 정사면체 전개도는 요 2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사면체를 만들면 요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정사면체인 거죠. 그냥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정사면체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 이제 정사면체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애들하고 보고서 쓰실 때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4 이상 됩니다. 초4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렇게 만들고 자 꼭지점 찾아봐. 예.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할까? 성분이라고 할까? 모서리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할까? 요런 거. 변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요거 모서리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면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면은 몇 개 있을까라고 표시해 주는 거. 요런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쓰는 건 초4 이상인데 제일 시급한 아이들은 초5예요. 실제는 얘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뭐 플라톤의 다면체 의미, 뭐 듀얼 다면체, 쌍계 다면체 이건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이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나 이거는 이렇게 세트로는 요렇게는 살짝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다니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초4 이상 풀고 초5, 6 강추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그럼 1학년, 2학년은 사실 그냥 꼭지점 몇 개인가 모서리 몇 개인가 요걸로 끝내는 거고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자 얘가 꼭지점이 몇 개 있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절반씩을 잘랐다고 생각해보자. 이걸 잘랐대. 반반씩. 반반씩 자르면 얘를 반반 자르면 여기도 잘랐을 거고 여기도 잘랐을 거고 여기도 잘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반씩 자른다는 건 각각에서 반반이기 때문에 실제 3분의 1에서 자르는 거예요. 3분의 1씩 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씩 자르게 되면 실제 3분의 1씩 자르게 되면 사이에 하나, 둘 생기겠죠? 그다음 여기도 둘 생기겠죠? 여기도 둘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깎았어. 깎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얘를 보세요. 얘를 이렇게 얹어볼게요. 얘를 댕강 잘랐어요. 댕강 자르면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라? 3개라.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해서 이게 깎은 이름이 깎은 정사면체입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더 눈에 보일까요? 이렇게 한 변이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정사면체를 깎았어. 깎으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붙여놓으면 되게 예쁘게 보이겠죠? 얘를 지금 결국은 위에서 봐서 그런데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좀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깎은 정사면체는 정육각형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요. 면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한 꼭지점의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져서 깎은 정사면체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깎은 정사면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만 해요. 여긴 아니고. 네. 초4는 아까 보여줬던 그 종이까지만, 초5, 6은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사면체에 써봅시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은 하나, 둘, 3개예요. 3개. 면의 수는 4개. 모서리는 몇 개일까? 요거 세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건 뭐 나중에 문제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육면체 갈게요. 썼고 정육면체 가볼게요. 정육면체도 미리 만들었는데 정육면체는 사각형이 색깔이 서로 다른 3개 색깔을 2개씩 준비해 주세요. 색깔이 다른 정사각형을 2개씩 준비해 주세요. 서로 다른 색깔의 정사각형을 2개로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서로 마주 보는 거. 그래서 서로 마주 보게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먼저 뭘 만들어야 될까요? 전개도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일단 4개로 옆면을 만들게요. 자, 기준이 옆면이 먼저 있는 거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해줄 때 뭐 해주면 됩니까? 마주 보는 것이 뭐하다? 한 칸 건너에 있다. 네, 옆면 4개 있대. 네, 그러고 뭐하다? 마주 보고 있다. 그래야 윗면과 아랫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거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되겠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벌써 전개도 4개를 찾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 전개도 찾는 활동으로 진행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을 저는 이렇게 굴려서 얘네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겨냥도 보이는 거 맞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 3개 모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도 확인하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는 선행돼야 될 것이 각기둥, 각불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겠습니다. 그렇게 선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또 쓸 수 있겠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6개, 모서리 개수는 12개, 꼭지점 수는 8개, 뭐 이렇게. 그러면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깎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깎았어. 어디서 깎을까요? 얘도 이렇게 깎아야겠죠. 그럼 벌써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요? 얘도 깎아. 어떻게 깎을까요? 깎았더니 두 개죠. 두 개씩 내면 사이 8. 그래서 8각형이 필요합니다. 정팔각형. 그래가지고 정팔각형을 깎았더니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압니다. 여기를 잘라서 3분의 1을 이렇게 잘랐어요. 3분의 1씩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됐겠죠. 그리고 깎였잖아요. 여기가 한 면에 모이는 게 뭐예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온 거예요. 여기에 삼각형이 왔어.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더니 요만큼이 슝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삼각형이 생겼네요. 정육면체를 깎았더니 3분의 1씩 양쪽 끝에 이렇게 깎아버렸더니 얘처럼 얘는 68면체, 얘는 깎은 육면체, 정육면체, 깎은 정육면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에 초 5, 6 이상입니다. 초 5, 6 이상. 각기둥 각불 다 한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애들은 당연히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특강 이런 거예요. 겨울방학에. 아이들이랑 하는 게. 깎은 정육면체.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를 깎아서 만든 도형은 이렇게 생겼어. 결국은 정사면체보다 어떻습니까? 얘가 커서 그래요. 얘가 변의 길이가 커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작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도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뭐시 휘리릭 지나갔다 그죠? 우리가 만든 거 정사면체 하나, 정육면체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거 맞죠? 많이 만들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볼게요. 정팔면체를 만들 건데 정팔면체는 정육면체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정팔면체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 지오플릭에 있는 것처럼 옆면은 6개, 위아래 2개 이렇게 놔도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정팔면체 전개도는 몇 개일까요? 아시는 분 채팅 주세요. 2개인가요? 2개요? 더 많나요? 2개보단 좀 더 써보실까요? 2, 4, 6개고요. 얘를 여기 하나 놓고 나서 보실게요. 제가 여기 하나 놓을게요. 다른 색깔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놓아도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도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는 당연히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벌써 여기 그쵸? 벌써 3개. 그리고 저기 나온 것처럼 요거 있는 것처럼 4개. 그리고 사이사이에 옆에 모양 만들어서 또 다른 모양 이렇게 떼가지고 3개, 2개씩 있는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육면체 전개도 몇 개일까요? 정육면체 전개도 11개예요. 이거는 잘 모르겠다면 큐보이드에 나와. 그죠? 그건 모르겠다면 정육면체 전개도 쳐보면 제 블로그에 있어요. 제 블로그에 정육면체 전개도 11가지 그림 그려진 거 있어요.
정팔면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는 11개예요. 그러면 정육면체랑 정팔면체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얘네 둘이는 전개도까지 공유하고 있을까? 11개예요. 정팔면체도. 정육면체랑 정팔면체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전개도까지 같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하죠. 안 궁금하다. 그러면 패스해요. 아이가 안 궁금하다. 그럼 패스야. 대신에 안 궁금하니까 뭐 해줘야 돼? 확인시켜줘야죠.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직접 되니 안 되니? 될까 안 될까? 이거 되겠니? 이거 해보자. 요거는 될까? 안 될까? 만들었어. 정팔면체. 만들었어. 안 되죠. 옆에 붙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자, 이 전개도도 활동을 해줄 때 정팔면체가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야지만 전개도 활동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전개도로 막 이렇게 만들더니 정팔면체 만들어 볼래? 이러면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개도 놓으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전개도가 하나는 붙고 위에고 하나는 아래인 거 아니까 요렇게 붙여서 보이시나요? 제가 요렇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얘를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는 거를 해볼게요. 얘 위에 있고 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개도 할 때 난 잘 모르면 옆면끼리 그냥 갖다가 붙여요. 이렇게 갖다가 톡 붙였어. 그러면 하나 남네. 여기 붙이고. 하나 남네 하고 붙여요. 그럼 얘가 뭐가 되지? 팔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팔면체가. 이렇게. 그쵸? 근데 아이들하고 하실 때, 특히 저학년이랑 하실 때는요, 사실 얘가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실 때는 실제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도 위에다가 해놔요. 이렇게 마주보게 두 개씩 이렇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4개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정사각불, 우리가 정사각불, 사각불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반대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이 2개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를 열어서 뒤집어요. 하나를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요. 그런 다음에 이 2개를 합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잡고 똑딱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잡고 똑딱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 풀지 말고 반대로 있는 거는 이렇게 뒤집어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집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실생활 아이템인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정사면체 사각불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애들이랑 팽이 돌리는 거 해요. 누가 오래 돌리나 돌려요. 그런데 이거를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은요. 2개를 떼고 자, 요거 해가지고 요것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불 가지고도 돌려요. 자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애들이. 팽이의 모양이 각각으로 잘 돌리려고 하니 뭐가 없어야 된다? 위쪽이 무겁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근데 정팔면체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요. 일단 이렇게 4개짜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팔면체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뭐 할 때? 정 20면체 만들어야 할 때 또 볼 거니까. 깎은 정팔면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깎은 정팔면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게 몇 개예요? 4개예요. 뭐가 될까요? 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사각형이 되겠죠. 이제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잘린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잘리니까 뭐가 생겨요? 육각형 생기겠죠. 이렇게 잘리니까. 육각형이고 사각형이네. 어허, 이렇게 또 커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깎은 정팔면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사각형이랑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다. 깎은 정팔면체.
한 꼭지점에 뭐가 모여서 4개가 모여서 4개가 모여서 이렇게 봐야겠죠? 4개가 모여서 여기가 사각형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각형이 됐고 그쵸?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도 이렇게 깎아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제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도 볼 수 있습니다. 깎은 정팔면체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개 잘랐잖아요. 4개를 잘랐어. 그래서 사각형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3개는 뭐가 붙고요? 육각형이 붙고요. 3개는 뭐가 붙어요? 사각형이 붙습니다. 그래서 깎았더니 이렇게 펼쳐진 모양의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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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육각형, 육각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각형 12개, 오각형 12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돌아가면서 오각형을 이렇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오각형이 왜 3개밖에 안 될까? 왜냐하면 4개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뭐가 생기니까 입체가 되니까. 그래서 3개만 되는 거죠. 이렇게. 육각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육각형 2개를 붙이면 다른 게 올 수 없으니까. 면이 입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해서 12개로 만드세요.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정말 전등 갓 같아요. 전등의 갓. 네. 향초는 타서 안 되고요. LED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같은 색깔이 이렇게 3개씩 있게 했어요. 4개의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오각형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제 오각형을요 자를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오각형 옆에 놔두고 자, 여기서 자른대요. 한 꼭지점에 모인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얘를 이렇게 쑥 잘라요. 얘는 왜 삼각형이 아닐까요? 3개를 잘랐는데 왜 삼각형이 아닐까요? 3면이 모이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얘는 여기가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요렇게 넷, 요렇게 5 해서 안에 5개가 생겨요. 그래서 오각형이 안에 오각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각형이 되고요. 얘는 하나,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렸어.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잘리니까 둘, 넷, 6개에서 육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육각형이랑 오각형이랑 합쳐져서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 12면체예요. 얘는 12면체예요. 12개로 만들었으니까 12면체인데 꼭지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12면체 꼭지점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요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아르키메데스 입체가 3개가 떼굴떼굴 세 입체의 모서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준정다면체 세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준정다면체입니다. 맞습니다. 20개죠. 그래서 꼭지점이 20개니까 육면체가 몇 개 필요하다? 20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 세트는 정오각형이 12개가 필요하고 정육각형이 2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만들어 볼 건데요. 얘 부피가 커요, 선생님.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축구공 세트인데 여기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오각형을 하나 넣고 주변으로는 다 육각형이면 돼요. 주변에는 다 육각형이고 육각형하고 육각형 사이에는 오각형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각형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사이사이니까 육각형과 육각형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띄워서 넣고요. 그 사이에는 다시 육각형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얘가 굉장히 커요. 오각형, 육각형이 커서 얘는 부피가 큽니다.
부피 차지를 하니까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맡겨서 만들어라고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오각형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육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각형 옆에 오각형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이제 잘못된 겁니다. 네, 오각형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네, 이런 형태로 되어져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둘러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이름이 실제로 깎은 정 20면체, 깎은 정 12면체 되겠습니다. 실제 이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가 사실 부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쓰고 애들이 이렇게 막 써요. 이렇게 막 쓰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즐겁게 막 쓰면서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자기들 거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각형과 육각형 사이에 이렇게 육각형 옆에 육각형이 붙어 있는 건 괜찮지만 오각형하고 오각형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깎은 정다면체가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꼭 규칙적이지 않더라도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면 그 면을 세워서 면면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축구공은 어린아이들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도 뭐 크게 만드는 거니까 크게 손도 안 타고 만들어서 육각형 옆에 육각형이고 오각형은 육각형 옆에 있어야 되고 오각형이 육각형이랑 만나면 안 돼요. 요거만 인지하시고 만드시면 충분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랑. 실제로 아이들한테 맡기면 아이들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뭔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활동해 보라고 하면 이것도 잘 만들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거 20개씩 12개씩 주지 않고 만들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만들면서. 그래서 너가 만들면서 진짜 몇 개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그거 다 만들었을 때 육각형이 몇 개고 오각형이 몇 개인지 이제 생각해서 말해봐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만들다 보면 이상한 거 막 만들어질 거. 쭈그러진 막 도형들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 쭈글 테니 신면체 막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름 지어주면 되니까 뭐 예쁜 축구공이 아니라 뭐 떨어진 축구공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얘가 공간이 높고 온실 우리가 그 식물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크고 넓고 형태 그래서 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만들고 계시네요. 그러면 끝까지 일단 만들까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뒤집어져 있다 이러면 네,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있을 때 여기는 오각형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이가 유추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면 남겨놓고 만들어 보라고 해도 됩니다. 육각형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오각형 옆에 둘러싸는 건 육각형 이렇게 확인하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엄청 크죠? 남들 꽃꽂이 배우러 다닐 때 지오플릭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남들이 꽃꽂이를 배우러 갈 때 지오플릭을 생각하며 나는 기하학의 박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마냥 즐겁게 해서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학원에 전시해 두거나 집에 전시해 두면 되게 멋진 장식품이 됩니다. 색깔을 배치해서 보여주시면 뭔가 색깔이 되게 크죠? 다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요거 들고 인증샷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혹시 다 만드신 분 계시면 네,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만드신 분 멋있습니다. 마지막 거 남은 게 정 20면체입니다. 정 20면체 한번 볼게요. 정 20면체는 아까 4면체 만들 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둬요. 올려둡니다. 그러면 얘가 4개거든요. 그래서 5개로 만들어 볼 거예요. 5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5개가 지금 4개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더 붙여줄 거예요. 여기. 여기가 5개가 되겠죠. 이렇게 모이는 거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일 거예요. 정 20면체는. 이렇게 5개가. 이런 식으로 모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하나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다른 하나 마주보는 것만 이렇게 해서 5개, 5개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얘가 위 뚜껑, 얘가 아래 뚜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옆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옆면은 얘네들로 됩니다. 그래서 5개씩 10개가 됐으니까 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0개를 옆면으로 쭉 놓으세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옆면으로 쭉 놓으세요. 이렇게 옆면으로 쭉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면 10개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주보게 옆면을 슉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겠죠? 얘를 뚜껑을 덮을 거예요. 쉽죠? 정의신면체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옆면을 쑥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볼 거냐면 이렇게 만들고 뭘 살펴볼 거냐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게 5개네. 여기 5개네. 5개네. 자, 여기도 옆으로 돌려도 몇 개다? 5개네. 요렇게 5개네. 요렇게 5개네. 그리고 여기도 꽂았더니 옆면을 이렇게 꽂았더니 5개가 됐네. 여기도 이렇게 꽂으니까 5개가 됐네. 그러고 놓으니까 아, 위에가 이렇게 생겼네. 옆에 보니까 아, 옆면이 이렇게 생겼네. 보이시겠죠? 네, 그러고 나서 반대쪽도 뚜껑을 덮으면 돼요. 항상 몇 개가? 5개가 같이 붙어 있네. 요거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끼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 20면체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인 게 5개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어디를 돌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을 품은 내 마음같이 정 20면체는 항상 이렇게 별을 품고 사는 도형입니다. 항상. 그래서 5개가 모여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오늘 만든 도형들을 보니까 정다면체 5형질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3, 4, 여기 4면체, 6면체, 8면체 올려볼까요? 8면체, 그리고 정 12면체, 정 20면체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우리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연계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5와 초6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거에는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선에 맞춰서 얘 모양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라고 하세요. 그러고 꼭지점 표시하세요. 그러면 꼭지점 몇 개다? 4개다.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고 모서리 수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랑 가지고 와서 실제로 세어보는 활동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정육면체도 가져와서 직접 세어보는 활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똑같이 닫힌 도형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꼭지점을 표시해 주라고 합니다. 3, 6, 12, 8, 3, 4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나서 정팔면체도 볼게요. 정팔면체도 보니까 따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학년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그리고 꼭지점에 모이는 점의 수를 이제 이렇게 꼭지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얘는 꼭지점이 한 면에 모인 꼭지점 수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는 4개가 되겠고 그리고 꼭지점은 양쪽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옆에 4개 그래서 6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세어보면 면의 수는 8면체, 모서리는 12개입니다. 이런 형태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정 12면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에 따라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보고 실제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굵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몇 개다. 이렇게 3개인 거를 봅니다. 그래서 얘는 오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수는 3개고 그리고 얘는 12면체니까 면은 12개고 모서리는 우리가 아까 축구공 했으니까 30이고 얘는 20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결국 30면체인데 얘는 축구공 할 때 얘는 정육각형이고 얘는 정오각형이다. 이렇게 생겼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12면체는 생긴 게 삼각형이에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죠. 그러고 나서 얘는 면이 20면체였으니까 면의 수는 20개고 모서리는 똑같이 30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니까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 20면체도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살짝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각 꼭지점이 생기도록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 20면체 모양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요. 얘는 이렇게 X고 얘는 이렇게 X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의 개수가 여기 있는 꼭지점 수가 되고 여기 있는 꼭지점 수가 여기 있는 면의 수가 돼요.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X자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의 수와 꼭지점 수가 서로 바뀌는 형태. 이런 걸 듀얼 다면체라고 해요. 혹은 쌍대 다면체라고 해요. 그래서 면의 수가 서로 바뀌는 얘네들만 이렇게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2개 바뀌어요. 그래서 듀얼 다면체는 정팔면체가 생기게 되고 듀얼로 그래서 전개도도 11개였어요. 둘 다. 여기는 정육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정20면체가 생기게 되겠고 여기는 정12면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왜 정사면체는 없어요? 라고 하면 정사면체는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셀프 다면체라고 해서 정사면체는 정사면체 안에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팔면체를 면에 이렇게 꼭지점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어보면
이렇게 정팔면체가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가 생깁니다. 그럼 정팔면체도 면을 이렇게 해보면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정육면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로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를 서로 안에 품고 있는 거, 품고 있어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를 듀얼다면체, 쌍계다면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플라톤이 이제 뭐 정리한 것처럼 안에 뭐라고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정열의 불 그리고 정육면체 흙 우리가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래서 흙 그리고 정팔면체는 흙과 공기가 같이 있죠. 흙과 공기가 있고 그리고 크니까 아까 정12면체 컸잖아요. 그래서 우주예요. 그러면 물이 빠졌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물, 불, 흙, 공기, 우주, 물 맞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엄마는 보고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보면 노란 색깔을 해놨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 여기 빨간 색깔 해놨어요. 요거는 체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다면체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정다면체 보고서 이렇게 해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직접 한번 세워도 보고 그리고 얘를 싹둑 잘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해보시고 두부 가지고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두부 가지고 잘라보면 되겠죠. 크기만큼 설날에 가르쳐줬어야 되네. 제사 지내는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두부 전골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잘라서 활동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랑 요리 활동하면서도 이런 깎은 정다면체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실을 매달아 이렇게 면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오플릭으로는 듀얼다면체, 쌍계다면체를 한 번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투과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다면체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지오플릭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요런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실제로 고등 기하에서 정사형을 살펴보며 벡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문이과가 통합이기 때문에 기하를 배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하를 배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필수적으로 뭔가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수학 과목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 과목이 없는 아이들이 배우는 게 활동이에요.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3년, 1년 동안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이게 힘들어하는 수학을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나꽁이다. 대학 갈 때 수학 공부 안 해가지고 인서울 못했다고 펑펑 울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정책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근데 영어는 모두가 다 잘해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게 수학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받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배워왔어요. 아이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언택트 시대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똑같이 주 1회 수업을 해봐도 예전 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이 6학년 것까지 선행한다?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1학년이 2학년 거 선행한다?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을 수학이 훅훅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 없이 그냥 훅훅 넘어가니까 반드시 수학 익힘책을 풀려주세요. 수학 익힘책. 반드시 저학년일수록
수학 기킨츠 반드시 한 번 더 풀려주시고 기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오긴 하지만 지금 3학년 때 배워온 그 부분들이 실제 어디까지 사용된다? 고등학교까지 사용되니까 잠시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들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에 나와서 여기에서 정사형 문제에서 맞춘 애는 1등급이라 서울대를 갔을 것이고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4점이 꺾여서 서울대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들고 해본 거 보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사고력 시켜주고 창의력 시켜주는 친구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사고력 굳이 안 해도 교과만 열심히 해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가 배운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잘 모르니까 그럼 필수의 라이브 수업 들어.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놀려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활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거 쓰고 막 저도 막 연기하거든요. 이런 거 쓰고 내일 수업 할까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요거 해놓고요. 저 거울이 있어요. 거울 넣는 거울 같은 거, 다면체 거울 같은 거 있거든요. 다면체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거울이 없으면 거울 두 개의 거울을 여기다가 거울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배웠으니 꼭 활용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아이랑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 안 버리고 놔뒀어요.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없앴는데 얘 안 없앴어요. 그리고 자랑해야지. 반지 있어요. 반지. 제 마음입니다. 다이아와 같은 마음. 고맙습니다. 별이공주님. 찐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에 저장할게요. 마음속에 저장. 마음속 저장. 네. 감사합니다.